미국으로부터 파병 관련된 공식 요청이 있었습니까? 또는 비공식 전문 요청이 있었습니까? 파병 문제 그 자체에 관한 공식이나 비공식 요청이 있었는가? 그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보기에 따라 침략 전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파병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함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헌법을 위배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장관님께서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유엔이라는 곳이 왜 있습니까? 이럴 때 기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이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답변이 곤란하다는 거는 요청이 온 거네요. 곤란하다는 말씀이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요, 곤란하다는 거는 안 왔으면 안 왔다 그러면 되는데 왔으니까 곤란하다, 답변하는 게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는 그러면 이제 네, 조현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파병 관련된 공식 요청이 있었습니까? 또는 비공식 전문 요청이 있었습니까? 네. 파병 문제 그 자체에 관한 공식이나 비공식 요청이 있었는가? 이것은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그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어떤 요청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요청이 있었습니까? 이건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우려도 하시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밤 늦게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 시에 그 현재 중동 사태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었고 또 우리 국민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미 측이 협조해 준 데 대해서 사의도 표명했고 또한 미국 측으로서는 국제 해상 교통로 즉 호르무즈 해협이죠. 안전과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 또 여러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한 협력 또 기여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관해서도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라든지 또는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또 한미 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중동 상황을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트럼프의 파병 요청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보기에 따라 침략 전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파병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의 안전 문제도 심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여러 가지 미사일과 또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청해 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작전에 투입된다면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고요. 또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란과 적대 관계가 된다면 이번 중동 전쟁이 끝난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가 함부로 이용할 수 없는 바다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구적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경제의 존속성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동맹의 요구라는 이유로 무비판적으로 파병을 수용하면 이 이후에도 지금 미국의 기본적인 군사 전략이 동맹군들을 늘 전쟁에 같이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부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함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헌법을 위배할 수 없고 국민의 의사를 위배할 수 없고 또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장관님께서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과 직접 교섭이 힘들다면 유엔이라는 곳이 왜 있습니까? 이럴 때 기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자 외교 채널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다자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미국과의 일상적인 협력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파병에 관한 구체적 또는 간접적, 공식적, 비공식적 요청이 있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드렸던 것처럼 파병 문제만큼은 국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알고 검토할 수 있도록 공론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자외교 쪽이랑 이쪽 어떤 노력하고 계신가요? 네, 파병 관련해서 정말 아무 얘기 없었습니까? 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 안전 문제 그리고 동맹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그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상히 말씀드릴 것을 분명히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유엔을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비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주도한다고 하는 것이 유엔이라는 장을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좀 제한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저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병에 대한 요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답변이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답변이 곤란하다는 거는 요청이 온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곤란하다는 말씀이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요, 곤란하다는 거는 안 왔으면 안 왔다 그러면 되는데 왔으니까 곤란하다, 답변하는 게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는 그러면 이제 요청이 오면은 이게 전문으로 온 건지 아니면은 루비오 장관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정식으로 이렇게 말로라도 요청을 했는지 그렇게 좀 알려주세요. 지금 파병 그 자체에 관해서 그 요청이 있었다 없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가장 최근에 한미 간의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협의는 어제 밤늦게 저와 루비오 국무장관 간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공식적인 협의를 한 거는 어제 저녁에 양국의 외교부 장관 간의 대화를 한 것밖에는 없는 거네요. 그 외에 그 외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것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과의 오늘 아침에도 그 나온 이야기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이곳으로,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죠.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함정에 그곳으로 가는 거, 함정이라는 거는 해군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해군의 함정이 가면은 이거를 어떻게 파병한 거예요? 참전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걸로 성격을 규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가정적인 상황인데요. 가정 상황이죠. 예. 예, 가는 그 함정의 임무에 따라 그것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임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는 2020년에는 이 청해부대에 대한 호르무즈 해역에 대한 작전 범위를 넓히는 것만 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때는 전쟁이 없었죠, 실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청해부대에
군함이 한 척이 있는데 그 한 척도 그쪽으로 이동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해결이 됐어요. 이번에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전쟁 상태고 그 호르무즈의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는 우리 선박이 몇 척이나 있어요? 그게 네 아니, 척-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해수 쪽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선박이 26척이 있고 그 중에서 9척이 유조선이고 이 배에 우리 국민이 탑승해 있는 사람이 183명이에요. 이 재산과 생명을 우리가 호위해서 그리고 안전하게 이렇게 빠져나와서 귀국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호위하고 그래서 무사히 이렇게 빠져나왔어. 그럼 그거는 그냥 참전한 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끝나면은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참전하고 전투한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무사히 임무가 끝나면은 그거는 국회 비준도 필요 없잖아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위해서 이동할 때 이럴 때면 미사일이나 드론이 공격을 받으면 그게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응하는 순간서부터 참전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참전이 되면은 이게 우리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상황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